활용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8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오늘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우리 시장 얘기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크게 움직임 별로 없었고요. 11,000포인트 전후 자리에서 지지 테스트를 어느 정도 좀 해보지 않을까. 1,800포인트까지 열려는 있지만 11,000포인트 정도 선에서 지지를 좀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살짝 밀려가지고 깨지고 마감이 됐습니다만 뭐 이거 아직 깨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 미국 나스닥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현재 연준의 눈치를 아주 잘 보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연준의 눈치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제 이 푸틴이 이제 본토 공격을 받으면서 핵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글쎄 뭐 푸틴이 예상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핵을 혹여라도 사용을 하게 되는 상황, 뭐 전술핵 정도라도 사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국제 여론이라든지 지금 중국도 푸틴을 일부 손절을 하려고 하는 그 흐름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크게 부담이 되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일단 우크라이나에 경고장을 날렸죠. 본토는 공격하지 마라. 약소국의 비해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 핵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와의 어떤 차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본토를 공격을 해서 지금 일부를 빼앗아 놓은 상태이고 계속해서 공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녁에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시장에서 놓고 보면 핵전쟁 관련한 섹터들의 움직임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굉장히 제한적인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 으름장을 놓는 흐름이고 본토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라는 어떤 신호지 직접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는 아니다. 다만 전쟁이 어느 정도 최근에 이 휴전 협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나오다가 급격하게 이제 전쟁의 확전 가능성 쪽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은 한 며칠 정도는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아마 그 며칠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상황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승인이 된 자금들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일정 정도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줬던 부분들 중에 일단 경제 지표부터 먼저 좀 보면요. 3분기 비농업 생산성의 흐름을 보면 컨센보다 예비치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생산성이 아주 좋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다만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해보면 3개월 연속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1982년 이후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둔화, 전년 대비 둔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계속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일단 죄송합니다. 현재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아젠다 중에 하나가 경기 둔화죠. 경기 침체 우려죠. 이거 그대로 지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 단위 노동 비용은 예비치나 예상치를 모두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또 하나의 아젠다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는 조금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FOMC에서 금리 인상 결정 점도표가 나옵니다. 점도표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건.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연준이 얼마나 더 최종 금리 수준을 높일 것이냐,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어디다 제일 많이 찍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봐야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눈치 보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당연한 거고요. 최근에 시장 눌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민간 전문가들에 의한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캐시우드가 일단 연준의 강력한 긴축으로 인해서 내년에 경기 침체, 심각한 경기 침체와 함께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으로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제가 아마 9월 달쯤 이런 말씀을 좀 한동안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민간 쪽에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연준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이렇게까지 침체가 될 수 있는데 최종 금리 수준을 여기서 더 5%에서 훨씬 더 크게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높여갖고 괜찮겠어? 뭐 이런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걸 가지고 현재 수준의 이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워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연준 니네가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 지금 실수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시장은 하락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연준에게 제발 좀 더 높이지 말아줘 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흐름은 다음 주 일단 빠르면 CPI가 발표될 때까지는 나오게 될 거고요. 지금 헤드라인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난달 7.7이었는데 7.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 정도만 나와줘도 이게 인플레 꺾이는 거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라고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예상치대로만 나와준다면 내년에 주택 지표까지 가세가 되면 급격하게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이 CPI가 예상치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 눈치 보기 장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겠다. 1차로. 2차로는 FOMC가 끝나서 점도표까지 찍히고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끝나야 시장 정리가 좀 되겠죠. 그때쯤 되면 다음 주 요맘때쯤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 충분히 나올 거로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눈치 보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일단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보는 이 시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보도록 하죠. 오늘 강보합권 출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강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장중 변동성은 오늘 클 수밖에 없다.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다. 근데 변동성이 있겠지만, 장중 변동성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흐름은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제법 크게 나오고 있고, 선물 매수는 조금씩 축소되고 있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약간 좋지 않습니다. 중립 이하입니다. 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의 지금 상황과 똑같은 상황은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죠. 경기 침체 우려와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9월달, 10월달,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중국에서 이탈했던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그러니까 아시아로 들어왔는데 한국으로 일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 들어왔던 자금들이 다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흐름들 일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추정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말씀을 최근에 좀 드린 게 있고요. 오늘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또 하나, 두 번째는 자체적인 문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금투세 관련한 부분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우려가 남아 있다는 거죠. 수급이 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고, 빠져나가는 수급은 이때
들어오는 수급은 들어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려치는 건 안 되고 내려 찍는 것만 가능해지는 상황.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만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밀리는 이런 흐름들이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은 있어도 아래꼬리 길게 달고 양봉으로 돌려줄 걸로 봤는데 지금 지수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 0.8%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오늘 양봉 돌리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변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급변동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돌려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희망 이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좀 약해지고 있는 부분인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2340포인트까지는 일단 봐야 되는 상황 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만약에 2380포인트 위로 올려놓고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게 이 자리를 사실상 찍은 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380포인트 위로 올려주고 마감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박스권 아직 이 밤의 끝을 요 자리에 박스권의 끝을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한 단계 밑으로 내려오느냐가 결정나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최근에 지금 우리가 과도하게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만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일단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지금 조금 좀 불리한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면요, 비료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장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대부분 다 쭉 다 윗꼬리 달고 밀렸거나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한 상태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크라 전쟁 관련한 이슈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핵전쟁 관련주들도 윗꼬리를 많이 달고 음전환하는 종목들 늘어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가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반도체 섹터들 대부분 다 약세입니다만 섹터 상승률은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대부분 섹터들 다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가항공, 그러니까 리오프닝,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다. 보유자 영역이다. 오늘도 뉴스를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이런 뉴스 나오면 한번 그러니까 한 차례가 정리가 된 거일 가능성 높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일단 이 리오프닝 섹터들 오늘 좀 밀리고 있는 상황 나오고요.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옴시티 관련 섹터들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쪽에서 얼마나 MOU나 실질적인 계약 관계를 얼마나 체결을 해 나가느냐. 그게 또 우리의 이 경쟁 업체들과 어떤 조건이 될 것이냐.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좀 밀리는 것 같고요. 영상 컨텐츠 그리고 게임 위믹스 사태 때문에 게임 섹터들 지금 밀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오늘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 조금씩 지금 밀림이 좀 더 커지고는 있는데요. 어제에 비하면 좀 제한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비료, 사료 섹터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고 눌림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윗꼬리 달고 눌리기 시작을 했고 핵전쟁 섹터들도 윗꼬리를 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들은 조금씩 이 저점을 이제 높여갈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둘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오늘 당장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아마 반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없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정도 눈에 띄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하이드로 리튬, 이거 리튬 관련주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오늘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포스코, 엠텍, 파라다이스 정도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주가들은 지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매도 상위 쪽에서는 안랩, 시젠, 청담글로벌, 삼천당 제약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요, 뭐 지수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약보합권에서 장 초반 움직일 때조차도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거의 지금 1900개 이상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약 한 400개 정도 되는데 하락 종목 수가 1900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4배 이상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많다라는 걸 의미하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건 오늘 뭐 푸틴 발언 때문이고 그런 개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게 메인은 아니고요. 다음 주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수와 함께 다음 주 CPI와 FOMC를 앞둔 경계감, 눈치 보기, 읍소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흐름에서 보는 게 맞겠다. 단지 그 다음 주 상황이 나올 때까지 이 24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자리에 대한 어떤 미련을 잡고 있어 줄 수 있으면 다음 주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 최근 고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예 이렇게 밑으로 내려앉아 버리면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다음 주에 올라와도 올라오는 흐름이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막판 만기일에 힘입어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지금 상방 배팅이 그동안 한 달 동안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급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후장 후반 들어가면서, 강한 반등 나오면서 오늘 양봉 전환시켜서, 저점을 아예 찍은 게 돼버리는, 장중으로 찍은 게 돼버리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기를 일단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